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단번에 담배를 끊겠다, 단번에 게임을 끊겠다, 매일 운동하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안다고 해서 행동은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다이어트로 몸무게를 단기간에 줄이려고 했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결심했거나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했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큰 금액을 결제했거나 등 큰 변화에 맞서 씨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원하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하고 기록을 하고 행동 후 느끼는 감정을 적거나 떠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작심삼일이 되는 걸까요? 운동,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저축, 독서 등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습관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 너무나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연구하여 밝혀낸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의 저자이자 UCLA 의대 교수 로버트 마우어라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건 뇌의 본능이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몰 스텝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스몰 스텝 방법은 한마디로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정도의 낮은 난이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서 1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매일 60초 정도의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분씩 더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즉,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큰 원칙은 자아 효능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아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자아 효능감을 키워야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 술이던 게임이던 나쁜 습관들을 다 끊을 수 있어요. 자아 효능감은 첫 성공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첫 성공 경험을 제대로 하려면요. 목표가 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할 수 있어요. 정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걷기, 하루 5분 독서하기, 하루 한 문장 글쓰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는 게 쉬우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도 본능이 들고 일어나 꿈틀대기 시작하면요.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통제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본능이 나타나면 인정하고 여유를 가지세요. 일단 내 본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게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그런 본능이 오면 한 번씩 웃어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저 네가 꿈틀대는구나. 자식 살아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본능과 싸우지 말고 무반응 무관심하세요. 갑자기 끌어오르는 본능과 계속 싸우면 오히려 걔네들의 힘이 커져요. 보이스피싱범도 상대방이 반응해줄 때 재밌고 할 맛이 나지. 뭐 협박을 하시든가 나를 잡아먹던가 말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보이스피싱범한테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능한테 제일 좋은 거는 본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재미가 없어서 사그러들어요. 사실 나쁜 습관을 스스로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걸 고민화하는 게 문제인 거죠. 또 모락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또 이거 너무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또 착실하게 살면 되는 거고요.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또 쾌락이 나를 확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계속 상승 곡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조금 느린 취미를 가지세요. 즉각적인 쾌락 중심의 취미를 갖는 게 아니라 좀 느린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쾌락은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자극을 주지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쾌감 중에서도 느린 쾌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용히 걸으면 그 이상한 행복감이 오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했을 때 오기도 하죠. 물론 좋은 사람 만나 대화하는 것보다 배가 고플 때 초콜릿을 먹는 게 훨씬 빠르지만 그러면 이제 뚱뚱해지잖아요. 이런 게 쾌감에 익숙해지는 나쁜 습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느린 다른 취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일하고 자극을 줬고 일하고 자극을 줬고 하는 식으로만 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목적이 돼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건 바로 시행착오예요. 게임을 했다가 안 했다가 게임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뭔가 다른 취미를 찾는 거죠.
중요한 건 자꾸 이 나쁜 습관을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척 괴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사람 중에 자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깨달았는데도 변하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는 거죠. 핵심은요,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걸 자책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할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반복해서 나아지면 되지 않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고 나를 쪼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더 못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가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즉, 왜 사느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열심히 살겠다 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사는 분은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 중심으로 자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건 측정이 안 되거든요. 계속 자기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는 올봄의 벚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중심의 삶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리 철학에서는 구체적인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서재를 갖겠다. 죽기 전에 책을 한번 써보겠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징성도 있으면서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지나친 본능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내가 여유 있어지려면 그 본능이 주는 쾌감만큼이나 즐거운 다른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 나한테 이완을 주는 다른 취미가 있어야만 나쁜 습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능이 꿈틀거릴 때 인정하고 무시하고 대체 습관으로 본능을 잠재워야 합니다. 대체 습관이 없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스몰 스텝 전략을 쓰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와 같은 1분짜리 행동으로 시작하면 됩니다.